어떻게? 치환할 거요?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할 거야. 맞나요? 주어진 범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얘가 아볼일 거고요.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마사인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원하는 게 이 친구의 함수값의 범위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함수값의 범위. 맞아요? 그러면 이 값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순간에 y값이 얼마예요? 마사니까 함수값이 y값이 마사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가 괜찮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친구를 이제 a로 바꿔서 풀면 y는 마이너스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15인데 a의 범위가 정해진 거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고. 괜찮나요? 자, 얘는 아볼입니까? 위볼입니까? a를 이제 x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아볼이에요? 위볼이에요? 위볼이고요. 대칭축은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마사라는 건 마이너스 5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럼 이거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또 오른쪽이겠지. 이만큼이죠. 맞아요? 요 범위, 주황색 범위에서 y값이 제일 큰 순간이 언제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최대값이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순간이겠죠. 여기 순간. 맞아요? 그럼 a의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그죠? 그때 y값이 오는 거지.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플러스 15니까 25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40.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였다? 40. y의 최대값은 40이었습니다. 로마. 여기 이해돼요?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 자체는 저에 39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가요? 아니 다 최대값이 39. 39요? 답이 39. 내가 뭐 더 잘못했나? 답지를 잠깐만요. 나 뭐 숫자 잘못 넣었어? 310. 4가 아닌가? 마이너스 맞아요 답이랑? 아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럼 마사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친구가 대칭축은 마이너스 5는 맞죠? t는 마이너스 4일 때로 미친 사람이야. 마사가 오른쪽이죠? 누가 왼쪽으로 했어? 저요? 괜찮아요. 나도 그걸 검토를 안 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5죠? 내가 검토를 했어요. 마사가 왼쪽이지? Sorry, 미안합니다. 네, 실수예요. 그러면은 얘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겠네. 그죠? 그럼 얘가 마사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빼기 플러스 40 더하기 15여서 39겠네. 짠. Sorry. 체크를 못했다. 근데 좀 신기한 것 좀 알려줄까요? 이게 좀 이제 팁인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친구랑 얘네들은 무슨 관계죠? 평행이동 관계죠. 그럼 그래프 개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얘랑은 무슨 관계예요? 대칭이동 관계죠. 그러면은 결국 얘도 평행이동 관계인 거죠. 그럼 너랑 그래프 개형은 어때요? 똑같은데 뒤집어져 있냐 이동돼 있냐 이 차이잖아. 그럼 이제 요건 알죠 우리가. 자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1은 얼마야? 1이고 마이너스는 얼마죠? 1이에요? 그러면 1 차이가 나면 y값이 얼마 차이 나요? 얘가 지금 꼭지점으로부터 1 차이만큼 이동하면 y값이 얼마큼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5,40이었죠. 그래서 1만큼 움직여서 1 바뀐 거예요. 같은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유명한 친구다. 나중에는 뭐도 아냐면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기념인데 이 넓이가 이제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뒤집고 이동해서 이 넓이 계속 물어봐요. 나중에 이것도 물어봐요. 이것도 물어볼 건데 여기가 1이죠 넓이가. 3분의 1 풀면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평행이동 대치 이동했을 때 그래프 개형이 안 바뀌었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문제 풀 때 좀 센스가 좀 발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딱 풀어보자고. 치환할 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치환할 건데 a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식을도 없어요. 아, 없어요? 이건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이 풀면 돼요. 자, 12 이런 필수는 없었고. 아, 이거 중3 때 나왔던 거야. 쉬웠어요. 자, 결국에 뭐냐면 봐봐요.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던졌더니 이렇게 올라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때 이게 올라갔을 때 내가 사진기로 착 찍은 거야. 그때 여기가 t초일 때 찍은 거예요. 출발하기 t초 후에 찍은 거야. 그때 이 친구의 높이가 이 친구의 높이가 y라고 줄 건데 이 y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였습니다. 라는 얘기. 괜찮아요? t초 후에 찍은 거예요. 착각 이렇게. 그럼 얘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의 최대값인 거죠. 누구의 최대값? y의 높이의 최대를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친구의 최대값이니까 이 친구의 최대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되죠. 어디서 그리겠어요? 당연히. 가운데. 대칭축. 그래서 3. 네.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맞아요? 하면 얘가 3인가요? 그럼 t가 몇 초일 때? 3초. 3초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다는 얘기예요. 그럼 3집어는 얼마니 이거? 45. 45인가요? 그래서 제일 높은 순간은 45m였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나올 거야. 나중에 뭐가 되냐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높이가 30m 이상인 순간은 몇 초간 지속됨이? 몇 초간 지속됩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30m인 순간에 2번 나오겠죠. 이때 시간하고 이때 시간은 뭐예요, 그래? 네, 그러면은 이 기간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쓰고 있어? 미안해. 물어보실게 다음에. 다음 턴 시죠. 닮았습니다. 닮은. 이 문제 이들이 나온 닮은이야. 닮은. 이자 번호. 잘 봐봐잉. 뭐가 닮은이냐면 이 삼각형하고 전체는 다 닮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죠. 그럼 너도 1대 2예요. 그리고 너도 1대 2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x라고 줄게요. 여기 몇 x예요? EX. 그럼 너는 40 빼기 2x. 괜찮나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바닥 면적이잖아요. 네. 이거의 넓이에 뭘 구하래요? 최대값. 넓이는 뭔데? 둘을 곱하는 거죠. x 곱하기 40 빼기 2x의 최대값. 맞나요? 그러니까 너를 y라고 줄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여러분이랑 다르게 풀어볼게요. 2를 묶었어 그냥. 괜찮나요? 자, 이제 얘 그릴 수 있지? 자, x축에서 어디서 만나? 이게 언제 y가 0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x축에서 어디서 만나? 라는 얘기는 y가 0 되는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x 얼마일 때예요? 0일 때하고 20일 때하고. 맞나요? 그리고 아볼이야 이볼이야? 위. 위볼. 그러면 짠. 맞아요? 그럼 얘가 y 값이 같으면 y 같죠? 0으로.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어때요? 같겠죠? 맞아요? 그럼 0과 20의 중간 어디야? 물론 그 감각적으로 10도 되지만 더해서 나누기 2로 알고 있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10인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11대의 최대값을 갖는 거죠? 제일 높은 거 10 넣으면 돼요. 얼마야? 20 곱하기 10이니까 2. 요 그림도 하나 그려보세요. 도움이 되겠죠? 적어보세요. 그림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다음 근데 이거 똑같이 2대 1 이렇게 보세요. 오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어? 16, 17, 19는 다 알려주는구나. 그 14, 15도. 응? 14, 15 있어요? 14, 15 있네. 15는 뭐야? 알고? 이건 지금 안 해주세요. 질문 나왔는데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었던 거잖아. 특강이네 특강. 이거 풀어줄게요.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지워도 될까요? 얘들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더하기 16이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x, y는 실수래.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왜 물어볼 수 있냐면 실수라는 거를 제곱하잖아요. 그럼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 친구는 작아지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커지거나 가만히 있거나 두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x가 0이면 가만히 있는 거죠. 맞아요? x가 마이너스든 양수든 상관없이 제곱을 하면 다 플러스 커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점점 커지거나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선택을 못해. 맞아요? 그럼 이 전체 결과가 제일 작으려면 너희들이 뭐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얼마면 돼요? 너도 0, 너도 0인 게 최소값이야. 조금 응용하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6이에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은 0보다 어떻게 했어요? 작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y제곱도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것밖에 안 돼. 맞아요? 커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얘한테 뭘 물어보겠어요?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최소값이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점점 작아지는 거 말고 못하지.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커?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커.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0이고 너가 0일 때가 제일 큰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16이 최대값. 여기는 16이 최소값이지. x에다가 y에다가 무슨 숫자 넣기만 하면 16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16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는 x에다 y에다 무슨 짓을 하면 점점 작아지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 16이 제일 큰 거예요. 알겠죠? 요걸 안 상태에서 이 문제 풀어볼래? 이런 문제예요. 자,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너랑 너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4로 묶어버리면 이거죠. 자, 그럼 얘가 4가 필요한 거 맞아요? 있던 거 없던 거 빼버려요. 그 다음에 얘요. 얘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면은 뭐예요? 완전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상수가 안 남네. 완전 끝났네. 맞아요? 아니? 그럼 얘가 4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6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4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6의 최소값은 얼마니? 그럼 뭐라고요? 얘네들은 커지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럼 언제가 제일 최소값이라고? 니들 둘 다 모일 때 0일 때. 그럼 그때 x값은 얼마냐? x는 2 y는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구할 수 있다. 어쨌든 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너를. 근데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너희들 0 돼버리면 마이너스 16이 최소값이 되겠죠. 요형태가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어디서 나올 거냐면 최소가 되는 x값을 a, 최소가 되게 만드는 y값을 b, 그리고 최소값을 c라고 했을 때 2a 플러스 3b 빼기 c는 얼마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선생님들은 여러분 편함을 못 보니까 걸 겁니다. 그렇죠? 저걸만 걸어서.
자, 지울게요. 그럼 밑에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볼까요? 밑에 건 좀 달라. 밑에 건 좀 달라요. 위에 거랑은 좀 다른 결이야. 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를 이제 해보자. y가 얼마래? 그럼 넣어요. 맞아요? 위가 보세요, 라이스. 이거죠. 자, 이거의 최대값인가요? 봐봐. 그럼 결국 이거의 값을 최대값인 거잖아. 내가 이거의 값을 아이 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는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가 돼버리죠. 그럼 똑같이 풀면 돼. 아버리고 위고 대칭축은 1이에요. 해보면 그럼 1의 최대값을 갖겠죠? 1로면 얼마입니까? y 플러스 4 빼기 1인가요? 최대값은 얼마였다? 1. 이건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랑 또 저 버릴게요. 집어넣어요 빨리. 만지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는 역추적이야. 그러니까 기본 틀에서 다 벗어난 거죠. 기본 틀이 뭐였냐면, 야,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 줄 테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해볼래? 이거였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친구야,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줘볼 테니까 함수 한번 구해볼래?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정보를 꽤 디테일하게 줬어요. 최고 차량 계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지. 근데 a가 뭐래요? 그럼 너는 양수계, 음수계?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맞아요? 그럼 아볼이에요, 위볼이에요? 위볼인 걸 알죠. 그 다음 대칭축도 줄 수 있어요.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여서 4라는 것도 줬어요. 그 대칭축도 준 거야. 그럼 사실 다 좋지. 자, 주어진 정보는요. x 범위가 어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죠. 맞아요? 선생님 뒤통수에 눈도 있어가지고 계속 갔어요.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걸릴까? 빼기. 그렇지. 그럼 얘가 좌표가 x는 3이고 y값이 얼마였다? 값이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소값은 얼마였대요? 마이너스 10. 그럼 얘네 둘이 너 위점인 거지. 이걸 다 대입하면은 그렇지요. 너를 넣고 너를 넣어서 A, B를 찾아주는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어차피 1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중학교 2레벨로 훅 내려간다. 괜찮아요? 이제 할 수 있다. 정리 한번 해보셔. 흔한 일이야. 싸돌아서 일하다 보면 다시 나와요. 자, 가요. 2차 함수가 있는데 무슨 정보를 준 걸까? 함수값이 같다. 그렇지. 대칭축으로 준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가 아버리고 확실하죠. 2차 함수의 초고차계수가 양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하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왜 그게 그 얘기예요? 얘가 y는 fx라는 함수라면 네가 x가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겠죠. y값이. 맞아요? 예. 자, 여기 3, f 3이었겠지. 맞아요? 근데 이 둘의 y값이 어떻대? 같아? 그러면은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라는 정보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 중점인 대칭축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된다고요. 가운데 있는 점은 얼마예요? y. 대칭축을 줬어요. 괜찮아요? 최소값이 얼마라고 줬습니다. fx 최소값이 얼마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였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1,
1을 지나요 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끝나버렸어.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꼭점이 저거란 얘기는 이거란 얘기지. 맞나요? 이때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럼 2는 오른쪽인데 가깝고 마이너스 2는 좀 더 멀어요. 그죠? 그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최대값만 바뀌었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x는 뭐야? 아니다 잠깐만 1이 아니고 마이너스다. 미안 미친 사람아. 그럼 반대지. 마이너스 2가 가깝고 마이너스 2가 가깝고 2가 뭐네요? 이만큼.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겠네. 그죠? 2,2를 집어넣을게요. 어디였어? 여기 2 넣어요. 그러면 9 플러스 1이니까 10. 짠. 최대값. 저 수익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수익이 최대가 되는 한 장 가격을 구하라는 거야? 네. 그리고 그때 수익 구하라고? 그러면 한 장 가격은 x고 수익은 y니까 결국엔 최대값을 갖는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네. 네. 맞아요? 오케이. 아무리 여기 버려. 1볼 대신축 어디? 마이너스 2분의 2 4나요?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2 하면 4 맞아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4만원일 때예요. 그죠? 4만원일 때고 그때 y값도 와 네 200 곱하기 16 더하기 1600 곱하기 4 빼기 1700이거든요. 이제 200으로 바꾸면 8이죠. 4, 8에 32야. 그러면은 얘에서 빼면은 200 곱하기 16만 남아요. 너는 뭐 있다고요. 그럼 얘는 100 곱하기 32야. 3200이네.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1500. 그래서 1500이었대요. 만원이죠 이거? 한 달 안에 한 달 쓰이는 거. 근데 1500만 원 벌려고 이거 할게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방정식의 풀이하는 거예요? 네, 그쪽입니다. 3차, 4차.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보여주긴 했는데 저번에 썼을 거예요 이거. 네, 저번 시간에 써놨죠? 맞아요? 그런데 예시 2개 풀어줬지? 맞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풀이가 맞아. 알겠죠? 일반적으로 그 풀이가 맞는데 3차는 그게 맞고 근데 중요한 게 좀 조금 필기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fx가 fa는 0일 때 다음 시간에 표현이 좋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때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이걸 이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인수정리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x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삼순으로 대입했을 거예요. 대입했을 때 함수의 결과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찾았잖아. 맞아요? 찾다면 뭐 한다? 조립제법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 방식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수를 이용한다는 게 이런 의미야. 좀 예를 보여줬죠? 거기 밑에다가 요거만 좀 추가해 놓으세요. 지금 이 문장이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복잡한 4차 방정식 풀이가 있어요. 책 뒤쪽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이가 되어 있는 거 칸 보이죠? 거기에 쓸 겁니다. 이건 뭐라고 했지? 복 2차 식골이에요. 복 2차 식골. 복 2차 식골. 선생님 3번은 뭐라고 했지? 상반 방정식.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얘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런 문제가 예시로 나오는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문제인데 쭉 풀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요걸 풀기 위해서 상식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이건 안 써도 돼. 상식인지 아는지 모르지 확인만 하는 거야. 이거 곱하면 x 개수가 뭐야? a 더하기 b거 알아요? 알아? 이거 알아야 돼. x 개수가 a 더하기 b야 이거 전개하면 자, 그럼 이제 문장 저걸 안다면 내 멘트를 잘 보고 눈으로 풀어봐. 여기 4개의 항이 4개의 항이 곱해져 있죠, 인수가. 2개 묶어서 x의 개수를 갖게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누구랑 묶고 누구랑 묶을까? 1하고 4하고 2하고 3. 그렇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빼기 120은 0인가요? 맞아요? 맞나요? 그럼 나는 뭐 여기 여러분 선택이야. 사용아 x제곱 플러스 5x를 공통이죠. 이걸 묶어도 되는데 나는 그걸 좋아하진 않아. 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자, 난 이 전체를 a라고 둘게요. 치환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얘는 뭐로 표현했어? a로 표현하면 뭐야? a 플러스 2 맞아요? 그럼 얘가 a 곱하기 a 플러스 2 빼기 120은 0이래요. 그럼 얘가 a제곱 플러스 2a 빼기 120은 0이라 인수분해하면 a 빼기 10 a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돼요. 맞아요? 맞니? 그럼 얘가 a가 10이거나 a가 빼기 10이면 되는데 a라는 건 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10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빼기 10이 두 개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근의 공식을 쓰면 돼요. 이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지 않아요? 얘는 허근형, 얘는 시근이. 그래서 안 이뻐. 돼요. 첫 번째 건 돼요. 첫 번째 건 돼요? 그 이쪽은 안 될 거예요. 오른쪽. 둘 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근해공식 쓰던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 쓰면 돼요. 알겠죠? 이 차방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지금. 우리가 4차를 못 푸니까 2차를 만든다. 이거는 오늘 안 해요. 이거는 교과 외과정이에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특강 부분에 있거든요, 책에. 그래서 그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하든지. 교육과정상에서 아예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들어있었는데 저번 교육과정조차도 약간 메인으로 다루기보다는 이게 막 곁다리 쩌어진가요? 생각해보기 막 이런 걸로 돼 있었거든요, 교과서에. 근데 이제 아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15 교육과정 개편이 아니라 그 전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그냥 얘가 그냥 있었어. 내용이 있었어. 2009년. 2000 그 교육 15 전이면 2009 뭐 이쯤이겠죠. 근데 그때 교육과정에는 얘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15 때는 사이드로 빠지더니 22 교육과정도 아예 드러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내가 언급을 했냐? 그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문제집에 문제가 있어. 문제집에 문제가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하긴 해야 돼. 근데 그때 해도 되고. 자, 복제 식으로 갑니다.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상해 이거. 두 가지가 있어. 자, 복제 식구리라는 건 뭐냐면 4차 항하고 2차 항과 상수항만 있는, 쉽게 말해서 짝수 차수만 있는 4차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짝수 차수만 있어서 복 2차 식구입니다. 자, 이거는 풀이가 두 가지야. 첫 번째,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풀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보자면 얘들아 이런 거거든. 그럼 이거를 x제곱을 a라고 하면 a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일 거 아니야, 그죠? 맞나요? 맞죠? 그럼 이게 a는 3이거나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게 x제곱은 3이거나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이 정도 수준 레벨의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그래서 이건 잘 안 내요. 알겠죠? 안 내자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시험 출제 현저히 적다. 잘 안 나와. 어려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싫어서. 이걸 물어본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뭘 물어보는 건 똑같냐면 그냥 너 2차 방식 인수분해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라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다. 그러면 시험에 낸다면 두 번째겠죠. x제곱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예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스텝을 알려줘요. 잘 들어. 4차항과 상수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텝 2에서는 뭘 할 거냐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하나 있고 여기 제곱식 이 4차항이랑 항상 썼으니까 2차항이 있겠지. 맞아요? 2차항. 얘네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a제곱 빼기 b제곱꼴을 만들 거예요. 그 마지막 스텝 3는 뭐예요? 합차 공식. 합차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순서로 가는 거야. 알겠죠?
4차와 상수항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그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2차항 가지고 a제곱 빼기 b제곱을 만들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합차를 이용한다. 문제를 보여줄게. 뭐 해볼까? 수제 좀 더럽게 낸 게 있겠죠? 짠! 인수분해가 돼버리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야 하는 거 있는 거야. 바꿔. 인수분해 바꿔. 9예요. 네. 자, 갑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딱 봐도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잘 봐봐. 너무 좁은데 여기 지워 돼요 이거? 지우지 마. 이건 지워 돼 이쪽 왼쪽은? 다 쓴 거 맞지 이거? 요지게 볼게. 너무 좁아서. 짠. 여기서 이어지는 거야. 자, 4차항하고 상수항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겠죠? 가운데 뿔망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6x 제곱이 있거나 아니면 빼기 6x 제곱이 있으면 돼. 맞아요? 얘들아, 플러스 6x 제곱이 있으려면은 얘 죽여야 되는 거잖아. 어떤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빼기 3x 제곱을 뒤에 쓸게요. 얘는 얘 죽이려면 플러스 6x 제곱이 있어야 하고 원래 있던 녀석은 쓸게요. 그럼 바뀐 거 있어 없어? 미래야 알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그냥 완전제곱이 되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빼기 9x제곱이 되시고요. 너는 x제곱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x제곱이 돼요. 맞나요? 자, 물어볼게. 가운데가 아까 뭐여야 한다 했죠? 마이너스여야 됐죠? 그래서 너 아니에요. 불가능해. 왜? 가운데가 플러스여서. 안 돼. 자, 얘는 봐봐. 가운데 마이너스 맞죠? 맞니? 그러면 하나 더. x제곱의 개수가 제곱수인가요? 제곱수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합차가 되는 거야. 어떻게?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 인정? 맞아요. 자, 이제 쭉 이어서 갑니다. 합차입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요. 그래서 너를 근해 공식 쓰고 너를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좁아서 밑으로 썼어요. 그냥 이 옆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보기 적신 걸 문제 풀입니다. 이건 1번부터 안 나요, 내가? 네.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랑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어떤 포인트 차이가 날 거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거 풀라고 하면 그래 이거 좀 풀라고 해보는 건데 x제곱 플러스 4x를 치워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나 x제곱 플러스 4x를 치워냈다. 틀린 건 아닌데 좀 빨리 풀고 싶을 때는 얘들아 제곱을 하는 게 편할까? 제곱 자체를 안 하는 게 편할까? 안 하는 게 편하겠지. 그럼 너를 A로 치환하기 더 쉬워요. 그러면 A제곱이고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A 빼기 5가 되겠지. 이게 훨씬 빨라. 그럼 얘가 A제곱 빼기 12A 플러스 2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하고 10 마마겠죠? 그래서 A가 2거나 A가 10인데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니까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죠. 넘겨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죠? 답이 다르지는 않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제곱이나 세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안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덜 써요.
좀 덜 쓰는 방법으로 간다. 아니 그 차이 얼마 안 나 보이는데요 할 수 있어. 그럼 이거랑 아마 차이가 한 5초? 난다고 치자. 5초면은 30문제, 뭐 20문제라고 치면 100초야. 100초면은 1분 반이잖아. 그거 한 문제 푸는 시간이야. 생각보다 이런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야금야금 줄여야 돼, 야금야금. 이거는 내가 최근 유튜브 보고 있는 쌤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석이야. 그냥 너 수학을 잘해온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 많은 친구들이 점수 올리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 고등학교 수학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 대화가 나오는 거야. 수학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들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건 시간이야. 그럼 시간을 확보하려면 뭘 줄여야 되겠니? 어려운 문제 어차피 오래 걸리죠. 그럼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겠어요?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럼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1번은 뭐예요?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 보자마자 무슨 유형인지 알아요. 그 다음 뭐예요? 요런 거. 팁 같은 거 있죠. 그냥 이렇게 풀면 빨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을 확 줄여야 돼.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두세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담컨대 그 두세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은 나와. 근데 전교권을 받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면 두세 문제에서 한 두 문제는 풀어야 전교권이거든요. 5등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당 보통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15분. 내가 잘 모르는 문제일 테니까 되게 어렵겠지. 전교 애들이 다 어려운 거니까, 그죠? 그럼 10분, 15분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두 개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15분으로 계산했을 때 몇 분 필요해? 시험 시간 몇 분인데요? 50분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데 그 중에 5분이 뭐예요? 마킹 시간. 왜냐면 서술형도 있으면 마킹 포함해 5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45분 중에 30분이면 뭐예요? 나머지 문제를 15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답이 나오죠. 그럼 거의 뭐 해야 돼? 머신이어야 돼. 문제풀이 머신. 이렇게 돼. 거의 인쇄 수준이어야 돼. 문제풀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쭉 풀고 나서 나머지 두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야. 자, 2번이었죠 이거? 갑니다. 인수보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사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2x 제곱이거나 빼기 2x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죠? 근데 있던 거 없던 거 그럼 죽여버려야 돼. 그럼 얘 정리하면 너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빼기 x제곱 너는 x제곱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x제곱이죠. 맞아요? 가운데가 뭐 해야 한다고? 마이너스잖아. 탈락. 그럼 너겠네. x제곱이 계속 1이잖아. 제곱수죠? 그럼 너는 합차가 돼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이라서 너 근해공식 쓰고 너 근해공식 쓰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둘 다 허근이네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도 3r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1 루트 3r 이렇게 나오고 뿔마 유명한 허근이들이라 유명했고요. 이제 4번에 4번 합시다. 1번 네? 좀 나가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안 풀어볼 순 없잖아. 근데 풀어봐야.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 두 분이고 대입을 해야 돼. 나라면
모든 근에 곱하기 풀 수 있나요, 선생님? 이 인간이 사기를 그게 아니라 잘 봐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되겠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데 원래는 이게 근을 줬죠. 근이 없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a가 죽을까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 마이너스 1로 하면 0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걸 통해서 a를 구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a가 좀 안 이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이쁜데? 일단은 여기 이런 문제 말고 다른 거 하나 살짝 볼까? 예시 중에 있냐? 있을까 없을까? 있구나. 이 뒤에 있으니까 그냥 뒤에 걸로 할게요. 그 예시는 그냥 이거라도 풀고 할게요. 나머지도 간다. 마이너스 넣어요. 그는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지? 빼기 1 빼기 a 빼기 a 빼기 1 플러스 3a는 0. 그러면 슉슉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이니까 a가 이겼다. 맞나요? 자, 그 다음 잘 봐. 조리책을 쓰는 거야. 그 다음 찾았으면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a인데 a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쌤 지금 못 푸는 거. 이제 4번에 1번이. 1번. 달라요? 달라? 아니 아니요. 아니 넘기시길래 다른 문제인 줄 알고. 거의. 나는 책이 달라요. 자, a가 2니까 마이너스 2, 얘는 a가 2니까 3, 넌 a가 2니까 6 이렇게 되나요? 그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된대요. 확인.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근이 나와서 이게 인수가 돼버렸어.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두 분의 그럼 뭐 쓰면 돼? 근각수. a분의 c니까 6. 끝. 괜찮나요? 근각에서 a분의 c. 이걸로 풀면 되는 문제. 마지막으로 근각에서로 마무리. 근각에서. 근각에서로. 자, 이제 5번은 같이 풀어보자고 했었죠. 이제 5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문제야.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문제. 자, 해보자. 중근 같게 하는 P의 합. 잘 봐. 잘 들어요. 여기 위에 써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걸 써줬나?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집중력을 길러야 되나? 약점이요. 천만.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꾸 마이너스 칠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확 올라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본인 의지 말고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본인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지는 거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러면 내가 한번 퓨즈가 나갔구나. 다시 집중.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왜요? 만지면서 그러시잖아요. 이러고 그냥 뭐. 그건 멍하는 거지. 자, 일단 가도록 하죠. 자, 얘들아. 3차 방식은 한 개의 식은을 갖죠. 맞아요? 눈을 째려. 근데 어떻게 째리는 거냐면 이 P를 죽이는 거에만 집중해. 이 P를 죽이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이 P만 생각해. 마이너스 넣으면 얘 죽죠? 그럼 이 X에 마이너스 넣었을 때 0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부수적 쓰는 거야. 1, 2차항 없고 2p 빼기 1, 2p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분명 확인했습니다. 그죠? 출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p, 마이너스 2p. 됐네. 맞아요? 내가 확인했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2p는 0이 되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갖게 하래요. 이 얘기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가 중근을 갖는 거. 봐야 돼. 이거는 쓰는 건 아니야. 지금 봐요.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실은 뭘 갖죠? x는 마이너스 1 갖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중근이 못 난대? 그때 근이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이 중근. 그게 왜요? 그건 3중근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중근은 두 개가 겹치는 걸 중근이라고 해. 세 개가 겹치는 걸 3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표기가 달라. 3중근이라고 딱 명시를 해줘요. 효명고가 이 명시 안 해줬다가 제시험 봤어요. 3중근을 중근이라서 한 거야, 쌤은. 그 문제 냈어. 근데 애들이 선생님 3중근이라고 해주셔야죠. 그리고 다른 쌤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제 모의고사를 쭉 뒤졌는데 3중근은 3중근으로 표시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제시험. 제시험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아니요, 그 문제 하나만 다시 봤어요. 맛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건 죄가 없잖아. 저희는 2번. 좀 억울한 거는 그 문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여러 번 푸는 애들이 제일 억울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있으면 넘어가야 돼. 고등학교 문제는. 쌤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자, 이번 두 번째 뭐냐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랑 실근을 같죠. 얘가 x는 마이너스 1하고 다른 근 하나를 갖는 거야. 너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남기죠. 맞아요? 이렇게 갖는 거야. 그럼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도 근으로 갖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자, 요거부터 해볼게. 요거부터 한다. 얘가 중간이라면 판별식 D가 얼마면 돼요? 이게 중간이라면 판별식 D가 얼마면 돼? 0. 갑니다. B제곱 빼기 4 A C가 0이면 된대. 맞아요? P가 얼마야? 1 빼기 8P가 0이야. P 얼마? 8분의 1이죠? 8분의 1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X제곱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근을 가져요. 맞아요? 그럼 근이 뭐가 나와? 2분의 1이죠? 너 1 아니지? 마이너스 1 아니지? 그래서 너는 돼. P가 얼마일 때? 8분의 1도 돼요. 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8분의 여기서 나온 P를 집어넣는데 제가 X 플러스 의 제곱으로 나오면은 걔는 버려야 돼. 알겠죠? 3중근은 안 돼. 자, 이거 갑니다. 이번에는 얘가 근이라는 거잖아. 이 친구에. 맞아요? 넣으면 성립하면 돼요. 넣으면 돼.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입한 거야.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P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확인 들어간다. 마이너스 넣어요. 그럼 얘가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인 거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2였겠지.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1하고 X는 2라는 근을 갖나요? 맞아요? 그럼 너네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중근. 밑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P가 모두 괜찮다. 너도 가능. 그때 이 P들끼리 뭐 해달래요?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7이 합입니다. 짠. 잘 적을 필요가 있겠죠, 이 문제는. 자, 넘어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가 할 거예요. 오늘 아마 오메가까지만 할 건데 여기는 쉬워. 여기 3차 근각계수는 쉬워요.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기억나? 그거야. 그런 애인데 그러면 오늘 숙제 좀 많이 되겠죠. 내일 어? 내일 내가 알아서 조절해.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멘트 안 했나? 이번 여름밤 죽었다 생각하세요. 뒤졌다 생각하세요. 나도 안 하고 여러분 주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힘든 거야. 근데 이 과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 뭐 놀지를 않는데 해야겠지? 숙제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숙제는 많을수록 좋아. 사실 뭐 더 달라고 난리를 쳐주는 건 없는 건데 해주세요. 가짜 말고요. 진심을 다해서 진짜 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면 그럼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지. 근데 이제 숙제를 잘 해왔을 때 저는 그래서 잘 해오잖아요. 어. 잘 해오면서 그러니까 자 3차방의 근각계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고 최상계수가 A인 3차 방식이 있는 거야. X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는 0 3차 방법이 맞죠? A는 0이 아니겠죠? 자, 이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다음이 성립한다.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는 저거 준비하세요 라이씨. 두근의 합의 합 이상한데 두근의 곱의 합 이상하긴 한데 이건 말 멘트 쓰지 말자. 이상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 마지막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자 그럼 저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오늘 근각계수인데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가볍게 증명을 해보면 세근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으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전개하면 지금부터 곱셈 공식인데 x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x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거죠? 그럼 얘가 얘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지. 뭐 너랑 같고 너랑 같고 너랑 같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 얘들아 근데 이거 전개해야 된다. 전기에서 들어가야 돼. 전기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B는 A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다음에 C는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D는요 A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요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다. 되겠죠. 증명은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하는데요? 여기다 써보면 우리 근거에 쓴 것처럼 2차 근각계수보다는 훨씬 덜 쓰이는데 알면 도움이 된다.
스택 수를. 아까 쓴 거 그대로 쓴 거예요. 별거 아님. 이 정도 썼죠? 그 앞에 부분은 썼는데 지금 이거 여기 색깔. 색깔 쪽. 그거 지울게요. 자, 요건 치워드려 색깔은. 네? 아직아니. 잠시만요. 색깔은 지우셔도 돼요. 저거는 아까 위에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전개는 안 써도 돼요. 요거만 써도 충분하긴 해. 근데 이제 전개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전개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돼. 요거만 써도 돼. 요렇게 는 뒤에 있는 것들을 전개한 거야. 자, 들어오세요. 아까 전에 이미 한번 강조했던 게 있어. 뭐냐면 3차 방식은 무조건 식은 하나를 갖는다. 기억나죠?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 3차 방식이있는데 a, b, c, d가 모두 유리수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실근은 무조건 하나 있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근을 알파를 갖는다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빼기 알파 ax x제곱 플러스 뭐 mx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자, 알파는 무조건 실근에서 하나 찾아낸 거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몇 차 방식인 거예요? 2차지. 그러면은 모든 개수가 유리수였다면 여기서 m과 n도 유리수였겠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납득됐어? 그 다음에는 우리 2차 방식 근각에서 가는 거야. 뭐 p 플러스 q 루트 r이 한 근이면 너의 근이에요. 너의 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다? p 빼기 q 루트 r이 나머지 한 근이다. 저번에 도 기억나요? 그거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3차가 실근 하나는 일단 가져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뒤쪽에서 있는 친구가 이렇게 근을 가질 거야. 2차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책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책에는 노란색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 있겠니?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는 0, cx 플러스 d는 0. a, b, c, d가 모두 뭐일 때? 실수일 때. 그러면은 실근을 또 마찬가지로 노란색 쓸게요. 실근을 알파라고 하자. 실근을 알파일 때입니다. 실근을 알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도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뒤에는 뭐 정리하고 났더니 mx 플러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mn의 문제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아, 너가 mn도 실수였겠지. 알파도 실수고 a도 실수 다 실수니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 얘기라면 여기서 근이 2차 방식이세요.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p 빼기 qi가 나머지 한 근이다. 그러니까 얘가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허근을 갖는다면 하나의 허근이 있어, 그죠? 그 친구의 편례가 나머지 한 근일 수밖에 없어. 이건 저번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서 별거 아닌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전자계산 문제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저 뒤에 예제 9번 좀 볼까요? 자, 영아 예제 9번이야. 지금 촬영 중입니다. 촬영 중일까? 엄마 배터리가 없네. 가자. 자, 한 근이 1 플러스 i인데 a, b가 실수래. 자, a 플러스 b 구해보래요. 출발. 자요. 아, 쓰고 있습니까? 다 쓰고 있어요. 네. 주세요. 네, 시간 있어요. 알았어요? 아, 좋아. 출발. 얘들아, A, B가 실수죠? 3차인데 얘 근 같지? 그 나머지 한 건이 누구라고? 나머지 근 중에 무조건 1 빼기 i가 있다. 맞아요? 그럼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2죠? 두 근의 곱은요? 혈렉끼리 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기억나죠? 2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예요. 이거의 두 분이 얘네 둘이겠죠. 맞나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이용한 거예요. A분의 B, A분의 C를 가지고. 자 그럼 갑니다. 얘가요. 얘네들을 잘 봐. 얘가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널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너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너랑 곱해서 얘 돼야 되죠? 그러면 x가 있어야 되고 여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가 얘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차 함계수밖에 없죠? 1차 함계수 되려면 너랑 곱하면 1차항이 나와요. 그죠? 2x 있고요. 그 다음에 너랑 곱하면 다시 1차항이 나오죠? 여기 물음표 곱하기 마이너스 2x를 했을 거야. 이걸 더했더니 뭐가 됐대요? 마이너스 4x가 됐대요. 맞아요? 여기 빨간색이 뭐여야 해? 마이너스 6x여야 되죠. 맞아요? 그럼 물음표가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었구만. 결론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빼기 4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플러스 2 x 플러스 3이었다가 된다는 거죠. 전개하면 ab가 나옵니다. 오케이? 전개 안 해도 되긴 해요. 여기 a 플러스 b 구하는 거지. 양변 x 1 넣어요. a 플러스 b 나와요. 오케이? 같은 식이니까. 여기 전개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자, 혈레근의 장점을 예전에 설명했는데
정보 하나밖에 안 줬는데 얘를 주는 바람에 정보가 2개짜리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지수 2개를 없앨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이 켤레등 개념은 켤레등은 왜 강력하냐? 정보가 2개짜리야. 정보가 2개짜리라는 얘기는 미지수를 몇 개 쓸 수 있어? 2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정보를 가지고 미지수 유출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개념 오메가로 가죠. 마지막입니다. 지울게요.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 2년 차인데 이제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왜 해요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근데 그때는 약간 수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컸지.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흐름을 끊으니까 열받는 거야. 무섭진 않아요. 자, 그냥 나만의 쪼졌죠. 그냥 지금 생각하면 꼴값 떨고 있는 건데. 꼴값 떨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난 되게 중요했다. 그 시간 자체. 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수업에. 신입사원이 뭐 보여주고 싶잖아. 나 이만큼 잘하면 이거 뭐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니?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차 방식은 무조건 하나의 시간을 가져요. 실근 1을 봤습니다. 자, 이 친구 판별식 쓰면요. b제곱 빼기 4ac라서 루트 3i입니다. 맞아? 뭔 소리 비슷한 왜? 3i? 마삼이죠.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9학원을 갔습니다. 자, 그때 이 허근이 근해공식을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3i가 돼요. 오케이? 이때 이 중에 하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도 몰라. 알겠죠? 그 중에 한 허근을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오메가다. 그러면은 뿔마가 다른 거니까 허수부의 보고 반대인 거지. 나머지 한 거는 이 친구의 켤레겠죠. 이해했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3i인지 2분의 마이너스 빼기로 3i인지는 몰라. 근데 어찌됐건 얘는 둘 중에 한 놈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한 거는 너의 켤레겠지. 이런 얘기 맞아요? 완벽한 슈? 좋아요. 자, 이런 안 상태에서 이 오메가의 성질이에요. 성질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그냥 첫 번째, 이 오메가라는 거는 너의 근이기도 하지만 너의 근이라는 건 너의 근이기도 한 거지. 그럼 오메가 여기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성립해야 돼? 그래서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당연히 이제 오메가 반을 집어도 똑같아요. 두 번째, 너 집어넣으면 0대 되는 거죠. 얘 근이니까. 맞아요? 얘 근이. 그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마이너스 1이고요. 네 번째,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라서 1이에요. 자, 이 5번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5번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잘 봐봐. 그냥 이거 봐. 얘는 그냥 금방식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봐야 돼. Look at me. 자, 오메가 반은 이게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잖아. 이거 넘긴 거야. 자, 여기서 오메가 다 제곱 빼고 다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잖아. 둘이 어때? 그래서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은 같아요. 그다음 여기서요
오메가 반은 양면 오메가 나눠버리면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1과도 같아요. 이 5가지는 있잖아 얘들아. 암기해요. 정식에다가 보니까 네, 요거일 때만. 이거 괜찮아요? 그냥 암기하면 되고. 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요놈시키. 요놈시키. 괜찮아요. 지금부터 안 되고. 또 들어야 돼. 시간 되고 있겠지. 승진아 듣고 있지? 네, 승준이가 또 저쪽 수업 들을 때 어떻게 복습할 거라 일단 이거 보고 가라. 아 다시 세제곱 1이잖아. 네. 뭐가 떠올라야 돼. I 4제곱이 1일 때 얘가 돌았죠. 사이클을 해봤잖아. 너도 그럼 사이클 있습니다. 3개. 뭔 소리냐면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얘가 1이잖아. 그럼 오메가 4제곱 더하면 다시 오메가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제곱 되는 거고 오메가 6제곱은 다시 1이겠죠. 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생겼죠. 뭐?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세제곱을 더하면 이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 얼마라고 써있니? 야 이씨 3개씩 묶으면 뭐 되는 거야? 0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 I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끝까지 가서 오메가 2026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연속한 거 3개가 얼마? 0이잖아. 그러면 2026을 물어나요? 3 나와요. 6, 38 22니까 21 16 35 15 1인가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묶어. 맞아요? 쫙 뒤에서부터 쫙 묶으면은 675개가 3개씩 묶였죠? 3개 묶으면 얼마야? 그럼 싹 날라가고 뭐만 남아? 오메가. 이런 문제가 되고 이쁘죠 문제가? 이런 것들이 사이클 문제예요. 사이클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두시면 되겠다. 다음 시간에 오메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에 관한 소리도 설명하는데 근데 요거를 다 알아야 그게 좀 도움이 되니까 이거 좀 쓰고 다음에 그 옆에 짜투리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알죠? 짜투리에다가 하나만. 저희 오메가도 끝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우리 요거 끝나고 나면 연립방정식 하나 남거든요. 응? 연립방정식 끝나고 나면 이제 부등식이 나와요. 저 부등식은 있잖아 얘들아.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거야. 자, 잘 들어봐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있잖아. 잘 들어봐. 외우면 돼. 진짜 별거 아니야. 여기 진짜 외우면 돼요. 방식을 외우고 풀면 돼. 알겠죠? 근데 부등식은 완전 이해 영역이야. 그래서 거기는 시간을 둬야 되고요. 여기는 좀 급하게 쭈르륵 나간 거야. 얘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 여기는 보고 암기하는 거여서 그냥 쭉 보고 여러분이 암기하는 시간만 가지면 문제가 풀려요. 숙제는 오메가라인 설명하다 좀 많았으니까 171쪽 있죠? 까지 확인 체크랑 필수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